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처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1%대로 오르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43,870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03% 오른 18,97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53% 상승한 5,948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그리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관련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와 심리 지수,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조금 이르게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주목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들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이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간밤 비트코인의 한때 비트코인이 99,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다가 10만 달러도 돌파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22일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를 넘어섰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진정된 상태로 소폭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뉴스로 작용한 것은 바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에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자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4월 취임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주는 조치를 주도하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승사자라고 불려오면서 바이낸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편 ETF 승인을 지속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이라는 이유로 지연시켰던 이 ETF들이 대거 승인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을 내놓으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합쳐지면서 비트코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스프롬뱅크가 이번에는 포함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미국에서 가스 결제 창구, 가스프롬뱅크 등 러시아 금융사 118곳을 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리 소식이 난 어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 단체 50곳 이상, 러시아 증권등기권 40개 이상, 러시아 금융관료 15인 등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 대상에는 가즈프롬뱅크와 자회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즈프롬뱅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 업체 가즈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경제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가즈프롬뱅크를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상품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간밤 구글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법원에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했다는 소식 때문인데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크롬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명령한 것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그거로 인해서 M7 기업들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구글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5%가량 급락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크롬의 매각이 얼마나 구글에게 크게 작용할지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독점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만약에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점도 현재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글 프리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폭스바겐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의 노사가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노조가 이제는 파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 파업이 마지막이 2018년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폭스바겐이 이번에 87년 만에 공장 폐쇄를 선언하고 사실 당초 2026년까지 100억 유로를 책정한 비용 절감 목표로 40억에서 50억 유로를 더 높인다는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 감축, 근로자 임금 10% 삭감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독일 직원 12만 명 가운데 최대 3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라 카발로 노사협의회 의장은 교섭에 앞서서 유럽 판매 감소, 분명히 최근 들어서 시장 문제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용 절감이 너무 인건비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폭스바겐 경영진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제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인건비 절약을 줄여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노조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파업은 다음 달 초 파업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좀 더 중요한 소식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럽 최대 EV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엔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돈만 여러 가지 쏟아붓고 배터리 생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 내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이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바깥과 안팎으로 양쪽에서 지금 현재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